자, 부동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렸던 오픈도어 다들 아시죠? 이 회사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최근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공개된 건데요. 단순한 제품 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플랫폼 회사로 변신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거대한 전략적 전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정말 공감할 만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바로 집을 파는 경험입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받습니까? 아마 직접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난 게 바로 오픈도어였습니다. 이 회사의 미션, 정말 간단명료했죠. 집 파는 경험을 간단하고 확실하고 또 빠르게 만들겠다.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약속 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오픈도어를 이끌어온 힘이었고 또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약속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아니, 살아남는 걸 넘어서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픈도어의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오픈도어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그 시작점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그 유명한 간단한 현금 제한 모델입니다. 이게 바로 오픈도어의 성공 공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픈도어의 핵심은 정말 심플했어요. 바로 현금 제한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수백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주택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아주 빠르게 집값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집주인은 뭐 복잡한 과정 다 건너뛰고 바로 집을 팔 수 있었던 거죠. 지난 10년 동안 오픈도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순추천 고객지수 NPS가 거의 80점에 가깝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수치거든요. 어느 업계에서든 이 정도 점수면 뭐 말이 필요 없죠. 고객들이 이 모델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고객들만 이걸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부동산 중개인들까지 이 시스템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오픈도어가 사들이는 집 4채 중 1채는 이미 중개인이 자기 고객을 데려와서 성사된 거래였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변화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그 싹이 자라서 이제 오픈도어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회사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정말 중대한 전략적 전환점이죠. CEO인 캐리 휠러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건 뭐 그냥 제품 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변화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이 바로 기존 모델이죠. 오직 현금 제한이라는 단 하나의 상품만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새로운 모델을 보세요. 이제는 수많은 파트너 중개인들과 손잡고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분산형 플랫폼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니, 그동안 상품 하나만 팔던 회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수많은 중개인들이 참여하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 핵심은 바로 윈윈윈 구조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집을 파는 사람은 이제 오픈도어의 현금 제한을 받을 건지 아니면 파트너 중개인이랑 같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중개인 입장에서는요, 확실한 고객을 그냥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오픈도어는 뭐가 좋을까요? 예전처럼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고객을 상대하면서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이득인 거죠. 이게 그냥 그럴듯한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실제로 시범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최종 현금 제한까지 가는 고객이 2배나 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시장에 집을 내놓기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리스팅 전환율은 무려 5배나 폭증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뭐 망설일 이유가 없죠.
이 강력한 초기 성과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전면적으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에서 선보이는 핵심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캐시 플러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집주인한테 현금을 먼저 줘서 편하게 이사할 수 있게 해줘요. 그동안 오픈도어가 집을 좀 손봐서 파트너 중개인이랑 같이 시장에 내놓는 거죠. 나중에 집이 더 비싼 값에 팔리면 그 추가 수익은 원래 집주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괜찮죠? 자, 들어보면 이 새로운 전략 정말 유망해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는요.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일단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2025년 2분기에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조정 이비다 기준으로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억 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바로 다음 분기인 3분기 전망은 굉장히 어두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날 걸로 예상되고요. 흑자를 냈던 조정 EBITDA도 다시 큰 폭의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비가 지금 오픈도어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암울한 전망이 나온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높은 금리 때문에 주택시장 자체가 얼어붙었다는 거고요. 둘째는 방금 설명드린 이 야심찬 새 플랫폼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돈을 벌기 시작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단기적인 어려움이 분단이 있지만 오픈도어의 경영진은 투자자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실적 말고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봐주십시오 라고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그 장기적인 비전이 바로 플라이휠을 만드는 겁니다. CEO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의 단기적인 전망은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만드는 내구성이나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겪는 어려움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 과정일 뿐이니까 당장의 숫자보다는 앞으로 만들어질 거대한 생태계를 봐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바로 이게 오픈도어가 만들고 싶어하는 플라이휠의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더 많은 중개인들한테 좋은 도구를 주면 더 많은 집주인들이 플랫폼으로 모여들겠죠? 그렇게 거래가 많아지면 플랫폼에 쌓이는 데이터가 늘어나고 AI는 더 똑똑해질 겁니다. 그럼 또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모든 요소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점점 더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활동이 많아질수록 플랫폼 전체의 가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복리 효과를 내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한번 힘껏 돌려놓으면 저절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아주 무겁고 강력한 바퀴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실을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픈도어 경영진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플랫폼 전략이 진짜 돈을 벌어서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건 아마 2026년은 되어야 할 거라고요. 결국 정리하자면 오픈도어는 단일 제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플랫폼이라는 더 큰 미래에 회사의 운명을 건 셈입니다. 자, 과연 이들의 플라이휠은 지금의 거센 시장 역풍을 이겨내고 주택시장 전체 판도를 바꿀 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겁니다.